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다음에 초대할 분은 저보다 아마 10배는 더 큰 분인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슈퍼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 하나가 아니에요. 슈퍼 엔잡러는 기본적으로 백에 있는 역량이 뭔가가 있어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맞다 아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회에 이런 이야기 있죠. 돈이 돈을 번다. 맞다 아니다. 시작. 맞다. 여러분 다 망해요. 다 망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생각을 고치십시오.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때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에게 돈을 10억을 줘보세요. 벌까요? 어떻게 되죠? 못 버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다 한 100억 살인네요. 바로 살인이야. 바로 사기야. 이거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지켜? 아니, 돈을 벌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지킬 줄을 몰라요. 돈을 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돈 버는 역량이 기반이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불릴 줄 아는 거지. 자, 이제 생각 바꿨죠? 자, 다시 한번. 돈이 돈을 번다. 맞다, 틀리다. 시작. 틀리다. 예. 이거 믿고 있는 사람 인생이 많이 괴로웁니다. 돈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다가 다 망가집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투자하면 되겠어. 이러죠. 아니죠. 이 일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아는 것이 돈을 버는 거지. 그죠? 그럼 이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은 내 돈 있어도 없어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벌 수 있어요. 왜? 투자하면 되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근데 또 이 예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또 안 될 일에다가 온 가족들 돈을 다 그냥 꼬라박아가지고 그냥 온 독립방내 피해를 다 주잖아요. 중요한 게 돈입니까? 이 일이 성공한다라는 예측입니까? 예. 이상하게 내가 예측하면 항상 틀려요. 주식도 틀리고 뭐 될 거라고 뭘 하면 틀려. 그거 맞았으면 지금 여러분들 이미 어떤 포지션에 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3, 40년, 50년, 60년 살았어요. 예측이 한 번만 맞아도요. 예측이 한 번만 맞아도 여러분들 어떤 이상한 자리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도대체 예측을 어떻게 한 걸까? 수도 없이 많은 제안들이 오잖아요. 자, 그럼 슈퍼 엔잡러들의 역량의 특징은 뭘까? 한번 검토해보죠. 우선 오늘은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가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송조은입니다. 저도 엔잡러라고 저를 칭하는데 왜요? 한 번도 직장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 엔잡러 맞죠, 제가 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꼭 자랑질 비슷하게 되는데 어쨌든 가능한 팩트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의 한번 활동 사항을 한번 보죠. 예. 활동 사항입니다. 예, 좀 양이 많기는 한데 이거 그냥 쭉 한번 요게 지금 현재 진행됐던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길다. 이거 다른 걸로 요걸로 보죠. 자, 요거는 송조은 대표 경력사항입니다. 회사 설립도 많이 하고 그랬죠. 학교도 설립하고 대학 교수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죠. 학습 기술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 하나가 교육 과정이자 교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나가 신학교 2년 교수 과정이에요. 여기 하나가. 책 쓰기 교수 요거 대학원의 두 4학기 과정이에요. 요거 인천교육청 교사연수 2,000명 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요거 영어 회사가 하나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뭔지 아시겠죠? 이 하나가 그냥 하나가 아니야. 하나의 회사가 돌아가는 프로젝트들이에요. 교재 보세요. 이러닝 독서학습지 450점 9학년용 450점 9년용 이러닝 듣기 4년
유치원 독서학습 30종, 성경 분석학습지, 그 다음에 인천교육청에 교재로만 5권이 탑재됐어요. 전부 우리 안에서 만든 거. 시스템. 이거 전부 개발해요. 요거만 20억 들었고요. 예, 요건 한 2억 들었고, 요거 지금 현재 이게 30억 넘었잖아요. 요거 한 2억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현재 영상만 10,000개가 넘습니다. 이거 인천 수평기 시스템 저희가 개발해 그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사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하나하나가 교육과정, 학교에서 교수로 운영하는 거. 교육과정, 이거 다 교육과정이죠. 이건 인천교육청에서 아예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CEO들, 독서교육과정, 이거는 거의 20년을 했습니다. 요것도 한 20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조술활동, 특허활동. 자, 책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해왔던 대학원, 네, 교수활동, 교사 연수, 학교 설립해서 꿈의 학교, 우리나라 가장 대안학교 중에서 기독교 대안에서 최고 큰 게 바로 제가 잘 돼 있는 학교가 꿈의 학교죠. 98년 제가 학교 설립하고 교장으로 있다가 5년 후에 황성주 생식에 넘겨주고 저는 그거를 전국에 프랜차이즈 형태로 보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때 이거 마치고 이 시스템을 교회 안에 공급해서 300개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강의했던 수없이 많은 강의 내용들이죠. 이름만 들면 알겠죠? 포항대, 미래에셋, 영남대학원, 대교, 그죠? 숭실대학교, 거의 내놓으라는 것은 다 강의가 들어갔죠.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네, 이렇게 강의했던 교육사진. 기업 설립은 벌써 이거 개인 거 빼고도 이 정도 되고 단체 설립입니다. 네, 지금 현재 사단법인이라든지 대회, 세계 어린이 태권도, 세계 물포럼이라고 정말 큰 대회 있죠. 저희가 홍보를 맡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지구의 날, 이것도 세계 대회잖아요. 국내 대회 정도는 게임이 아니고 세계 대회를 같이 운영을 했고요. 독서운동입니다. 참 많이 했죠. 1998년 때부터 지금까지 독서운동을 해왔습니다. 자, 이게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러면 뭐가 좀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죠? 네.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실패를 별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실패할 일은 제 모토가 뭐냐면요.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국 강의를 참 많이 하는데 제 모토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이 모토를 가지면 평생 삶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안 한다. 그럼 실패 안 하잖아요. 실패할 일 없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실패할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안 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하지 말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제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실습을 안 하고 자꾸 던지는 것이 문제죠. 실습 과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실습은 실패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꼭 실습 없이 덤벼가지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수를 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책 10,000권이면 작은 거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가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책 읽은 권수로. 그럼 여러분 10,000권이 쉬운 줄 아세요? 얼른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10년 살면 며칠이에요? 3,600일. 잠 한숨도 안 자고 그냥 10년에 3,600개라니까요. 책을 매일 읽었다 그러면 3,600밖에 안 돼요. 10년 읽어도 잠 안 자고. 그럼 20년, 30년을 읽어야 10,000권이에요. 말이 돼요 그게? 제 인생이 지금 30년간 잠 안 자고 책만 읽게? 그럼 거짓말이지.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데 보통 5시간에서 10시간 걸립니다. 그럼 평균 여유롭게 잡고 10시간 잡고 책 한 권 읽는데 10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 빨리 하세요. 10권 읽으면 몇 시간? 시작! 100시간이잖아요. 뭐 어려워요? 제가 뭐 이상한 일 모르겠어요? 네, 계산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볼까요? 자, 집중력에 관한 책만 읽어봅시다. 그럼 처음에 10시간 걸려요. 근데 두 번째 읽으면 내용이 같아요. 같죠? 내용 집중력에 관한 책이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분야가 넓으면 몰라도 분야가 좁으면 두 번째 책부터는 내용이 겹칩니다. 세 번째 책은 다 겹칩니다. 네 번째는 모조리 겹칩니다. 다섯 번째는 틀린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걸리는 시간은 15시간에서 20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100권을 읽어야 된다고 치면 책을 이렇게 읽으면 10,000권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이래.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항상 10시간이야. 그러니 영양도 안 나와? 예. 여러분 땅을 파고 계속 파는 것은 돈이 나오기 때문에 해요. 책을 읽고 돈이 안 나오면 사람은 책을 안 읽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게 돈으로 되더라고요. 저는 읽었다면 바로 돈이에요. 왜요? 집중력 30권 읽잖아요. 그럼 저는 읽고 나서 설계도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집중력 치료 시스템을 만들어요. 책 30권이 바로 수익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책 절대 안 읽습니다. 제가 10,000권을 읽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예, 보통 한 주제를 읽을 때는 작게는 30권, 많게는 100권이에요. 읽었다 하면 그거를 재화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시작을 안 해요. 이게 바로 책 읽기의 가치인 겁니다. 자, 저의 삶을 잠깐 돌아봤는데 이력을 잠깐 분석을 해봤어요. 저 자신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30세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18세까지 보니까 전 학습을 듣기형으로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어릴 때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가 집 옆이라서. 근데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요약을 했어요. 노트에다가. 야, 이게 내가 몰랐던 엄청난 학습이었다는 사실 후에 알았어요. 제가 학습 전문가잖아요. 예, 인재양성, 천재양성 학습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고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교수로 활동하는데 이 분야에서는 저를 아마 따라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요약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학습 기술이었는지를 저는 후에 알았어요. 저는 이거를 어릴 때 나도 모르겠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학습의 효율성이 수배 뛰죠. 나는 이미 배운 거를 또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공과지도로 해가지고 교회에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면 초등학교 2학년을 지도한 거예요. 중학생이면 초등학교 9학년을 교회에서 계속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연구 뭐 한 가지를 붙들어 앉으면 책 읽기 해서 가장 빠르게 달성을 하는 거예요. 독서형, 만화 읽기, 과학동화리, 무협지 참 많이 읽었습니다. 엄청나게 읽었죠. 25세까지를 돌아보니 고전을 많이 읽었어요. 예, 고전을 어떻게 읽게 되냐면 제가 항해사였거든요. 20대 때 19살 때 항해사였는데 항해소로 나가면 바다에 나가면 3년을 그냥 바다 위에 있어요. 또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우연스럽게 톨스토이 인생독본 뒤에 리스트를 보고 책을 구입했는데 박스가 수개 나와요. 그거를 3년 안에 다 읽었어요. 여러분 좀 알만한 책들이 있죠. 전부. 네, 플라톤의 대화라고 해서부터 아무튼 서울대 고전 목록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3년 동안에 1,000권을 넘게 읽었습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읽었죠. 읽고 또 쓰고 엄청난 놀라움을 경험했는데 3년에 1,000권을 읽고 이제 육지 와가지고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갔죠. 그때 21살, 2살이었어요. 갔더니 이제 내 하는 말이 다르지 않겠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뭐 머릿속에 든 게 뭐가 있을게? 교과서 정보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제 1,000권이라는 고전책이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읽지 않았거든요. 전부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한 5분 지나면 전부 연필 꺼내서 적고 있는 거예요. 이 22살짜리가 얘기하는데 아주 신선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설교를 한번 해보래요. 했더니 3개월 만에 그냥 3배가 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근을 가셨네. 장로 집사님들이 설교를 하니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는 터에다 우연히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다가 집사님들이 이 설교 요즘 너무 재미없어. 이러다가 송 선생 중고등부에서 설교 잘한다고 소문났던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던 터라 그거 좋겠다. 뭐 법이 없지 거기는. 그냥 말한 게 법이지. 해봐 그래서 수요일 설교를 했네요. 완전히 좋았나 봐요. 바로 주일 저녁 하래요. 또 했더니 주일 낮 하래. 목사님이 또 안 오네. 1년간. 그래서 계속 했지. 저한테는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사람의 머릿속, 나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항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사람의 변화라는 것을 정말 엄청나게 인지를 한 거죠.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경험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건 책 읽기는 엄청난 무기죠. 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네. 왜 대학 안 갔냐고요? 일부러 안 갔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위대한 사람이 쓴 책에는 전부 다 학교를 안 다녔더라고. 그게 겉멋만 들어가지고 진짜 멋있는 사람은 학교를 안 다니는구나. 그럼 나도 학교를 안 다니고 위대한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상한 멋을 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 나오니까 아주 학교 다니라고 학사 따오라고 막 하지 않겠어요? 아주 수천 트럭은 될 겁니다. 이 학교 다녀서 자격증을 취득할. 아니야, 나는 그거 안 하고 한다고. 이 멋부리느라고 이러다가 고생 좀 많이 했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책 읽기가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10,000권 넘게 읽기까지. 내 도서관이 이 정도 도서관 하나를 제가 산 책으로 다 채웠다니까요. 이제 어느 시점 딱 지나가니까 책들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나눠주고 지금 이제 책 한 권도 안 가지고 다니고. 지금 이제 책을 읽으면 전공서적은 어쩔 수 없죠. 구강치료 전문 그거에 읽어서 알면 되고, 일반적인 책들은 읽으면 이거 쓰는 거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면 내가 쓰면 이렇게 쓰겠다. 이제 지금 쓰는 단계로 이제 바뀌어 있죠. 이게 제가 20대 때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연구를 하죠. 뭐 일본어도 3개월 만에 떼고 바둑도 3개월 만에 떼고 뭐 웬만한 거는 3개월 안에 떼는 역량이 생기더라고요. 글쓰기도 편지 쓰기부터 시작해서 뭐 명기 쓰기, 그러니까 저는 그 명언 쓰기 있잖아요. 명언 쓰기 노트가 한 권입니다. 소설 쓰기, 이때 막 소설 막 서너 편씩 썼어요.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설교 다 이거 글 써가지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했죠. 30세까지는 연구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21살에 동양의학백과사전을 이렇게 하다가 읽었어요. 다 통째로. 이거 보니까 아프리카에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걸로 이용하면 되겠다 해서 21세, 그러니까 이 기아 국민들을 위한 식량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식량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톱밥도 그냥 못 먹죠. 미세하게 나누 분말로 나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볏짚 있죠. 볏짚을 누가 먹어요? 소가 먹잖아요. 소가 먹죠. 물론 거기는 이제 식물성 섬유가 많죠. 약간 조제를 하면,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하면서 실험을, 볏짚을 미세한 분말로 갈아가지고 떡을 만든 거죠. 볏짚떡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걸 먹을 수 있어. 거기다가 약간만 영양 구조만 바꾸면 섞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전 세계 기아 국민 다 구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때 막 선거하고 막 전국 돌아다니고, 마침 내가 있는 고향에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지. 뭐 주제가 너무 좋잖아요. 찾아가니까 이제 너무 바쁘니까 그때 문동환 박사, 부총재가 문동환 박사하고 얘기를 해요. 문동환 박사가 이제 1시간을 했더니 나는 도저히 들어도 못 듣겠다고. 풀무원 원장, 유명한 사람이죠. 풀무원 원장을 소개, 그분하고 이제 3시간 토론해가지고 이거 좋다 해가지고 서로 개발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분하고 평생 친구가 됐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시험을 한다 그러면 23세에 변리사 시험을 공부했어요. 1차 합격하고, 저는 공부를 3개월밖에 안 합니다. 무조건 어떤 시험이든. 변리사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원래 사법고시 준하잖아요. 3개월에서 1차 합격하니까 만족성이 들더라고요. 2차까지는 떨어졌어요. 3개월에서 2차까지 합격하면 이거는 시험 제도를 다시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출원도 여러 가지 했죠. 23일 음악도 했고, 고교시절 기타 연주해서 교회에서 기타 치다가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배울 사람이 없어, 시골이라서. 기타의 코드를 분석해가지고 피아노에 옮기죠. C 코드 하면 도미솔이잖아요. 도미솔을 옮기고 화음 구조를 하고 악보 치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연주를 이제 전담해서 연주하게 돼요. 20세에는 작곡을 했죠. 작곡에서 목표 기독교 방송에서 내 곡이 소개가 되고, 24세는 대학가에 출전을 하고,
30세는 전국 찬양 선교 활동. 이 정도만 해도 음악은 충분히 뭐 잘 뛰어다녔죠. 예. 또 잡기도 잘합니다. 뭐 이 박 부장기부터 바둑 1급과 대결해서 이기기도 하고 뭐 별걸 다. 왜? 이유가 학습력이 빨라요. 남들 6개월씩 하는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꼭 책을 읽어요. 당구를 쳐도요. 절대 당구장 바로 안 갑니다. 당구 책을 몽땅 읽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로직을 찾아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당구장에 가죠. 그래서 무조건 저는 원칙이 그겁니다. 누군가하고 동일하게 출발하면 10배는 빨라야 된다.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책의 힘이었고 그것을 현장에 접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30세까지 스토리고 30세 이후는 인생 설계서가 이겁니다. 원래는 19세부터 인생계획서를 썼는데 1997 평생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성공계획 세우는 법부터 연구하고 계획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었죠. 평생계획 수립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아주 목적은 하나 거창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나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경경 책 읽기가 엄청 많은 도구로 나와요. 자기 사명 선언서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사역 계획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해서 비전, 평화롭게 사는 인류가 되게 하고 싶다. 뭐 작게 무슨 사업 하나 하고 싶다 이런 건 없어. 뭐 종교 간의 평화, 세계 정치 연합, 세계 공정무주, 울중한 사람 만들기, 평화를 지향하는 문화 구조 어떻게 달성하느냐? 시간 500년. 그래서 제가 500년 살아야 돼요 지금. 실제로 종교 간의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에 대한 이렇게 계획들. 세계 정치를 연합하고 단일을 목표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20 몇 살 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사라져요? 아니죠. 나는 이 계획을 계속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하려다 보니 뭘 아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움 계획서를 따로 짰어요. 예를 들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럼 인재 교육학 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인재를 양성한다.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자, 교육학에 이런 책들을 읽어야 되고, 독서학에 이런 책들, 영재교육학 책들, 인재교육의 탐방. 그럼 이 책 다 읽었어요, 진짜로. 또 인류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지? 사회학에서 관련된 책들, 행정학, 법학, 정치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경영학. 예를 들어서 역사를 읽으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통 한국사 읽고 나머지는 세계사 통으로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사 통이죠. 일본사 통 500쪽짜리, 중국사 통, 유럽사도 나눠져 있죠. 네덜란드사 이렇게. 전부 통으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종교학에서부터 신학에서 철학에서부터 역사학에서 이런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평생교육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아까 평생교육과는 좀 다른 모습이 돼 있죠.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인재 양성과 돼 있고, 자 최근에 이제 이게 2021년이네요. 이제 부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인류 평화예요. 아주 구체적이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부의 불균형을 해결해 나갈 건지 개인 목표, 리더 역할, 스승으로서의 경영적 목표, 시스템의 수익 창출 등으로 방향이 잡혀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30세 이후 제 삶의 인생 스토리고, 독서 스토리 뭐 계속해서 책 읽었겠죠. 경영 스토리 94년부터 정말 한 해도 그냥 지나간 날이 없습니다. 무슨 회사가 하나 설립되든 단체가 하나 설립되든 책을 쓰든 뭔가 이렇게 6년. 예를 들어서 얘 개발했어요. 자, 영어 요거 개발했어요. 5억 투자 받았어요. 요거 개발했어요. 10억 투자 받았어요. 이건 대기업에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스쿨 요거는 300개 학교. 꿈의 학교는 뭐 엄청 컸죠 그 당시에. 요건 돈도 많이 벌었고 망하기도 했고. 이거 한번 최초로 망해봤습니다. 그다음 원표 이건 20억 투자했고 뭐 요거 이렇게 하나하나가 거의 다 남들이 평생에 뭐 수십 년에 걸쳐 할 거를 저는 1년 안에 이렇게 다들 처리해 나가는 하나하나를.
자, 지금 오늘 22년에 여기 와 있어요. 자, 연구 스토리 보시면 연구 스토리하고 아마 이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위에 경영 스토리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연구한 것이 전부 경영 스토리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8년, 12년, 15년. 뭐 실패도 있었죠. 아까 제일 큰 실패가 바로 영어 투자 실패. 5억 받아서 투자했는데 요거 실패했어요. 이유는 제가 영어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돈은 들어왔는데 내가 영어를 위해서 인생을 살 수는 없거든. 그래서 5억을 받아가지고 내가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경영자 넘겨주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리 가려고 이제 시스템을 만드니까 자동화를 만들었거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기술이 좀 부족했어요. 어떻게 말하면 말을 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평가해가지고 뭐가 틀린지를 잡아주고 그걸 수정하고 요즘에는 일반화됐는데 제가 할 때는 2006년이잖아요. 96년, 2006년인데 06년이에요. 이때만 해도 기술이 많이 떨어져서 인터넷 속도도 많이 느리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실패 한번 하고 외연 투자 한번 실패했습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나죠? 2008년 그 외환 위기 때 전 세계 증권 시장 다 무너져 버리고 회사들 다 망할 때 그때 저도 걸려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이 두 개가 저에게는 인생의 큰 실패였습니다. 자, 이제 제 인생에 대한 많은 걸 그대로 분석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역량을 분석해 봤어요. 저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슈퍼 엔잡러로서 나의 역량은 뭘까? 스스로 나에 대해서 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를 총 종합하면 이거예요. 독서 역량이 있어요. 빠른 속도로 독서가 가능합니다. 1만 권 이상의 묶음 독서가 가능해요.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10배, 20배 빠른 속도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용재화가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 줄 알아요. 바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이 바로 돈 버는 시스템이 돼요. 그 다음에 설계형 독서로 사업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이게 제가 독서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창작 역량이에요.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행간 사이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창작들을 해나가고 정보 설계를 또 통해서 창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 역량입니다. 경영의 핵심은 그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경영을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설계, 계획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정보 수집, 설계, 그리고 실행 계획, 그리고 실행인데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역량. 저는 불편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괴롭혀 보세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 이렇게 저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저를 괴롭히느라고 참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란 건요 아주 상대적이에요. 전쟁에서 총을 쏘고 다친다. 내 손이 잘렸어 총알에. 막 나 좀 살려줘 하고 있는데 옆에 다리 잘린 사람이 있어. 뭐 할 거야? 말 못해. 그러고 차라리 내 거 해놓고 거기서 도와줘야 돼. 고통은 상대적이에요. 돈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 가진 사람 앞에 보면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난 10억 가지고 자랑하다가 옆에 보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나를 괴롭히면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요. 단기적으로 상사가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자꾸 나는 큰 잘못 없는데 그 사람이 괴롭혔다면 그 사람의 특성이 성격 자체가 자꾸 부하 괴롭히죠. 그렇죠. 내가 어떤 잘못이 있은 건 마땅한 거고. 그러면 이 상관은요, 이 상사는 틀림없이 오래가지 못해 사람들에게 미움받습니다. 맞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요?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돼요. 야, 너 그러다가 빨리 잘리겠다. 안 됐다. 나 괴롭히느라고 나 괴롭힌 걸 안 해야 네 인생을 잘 살 텐데. 안쓰럽게 봐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나하고 개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틀림없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한테 뭐 좀 잔소리 좀 하고 나니까 남편이 왜 그래? 왜 그러는데 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잖아요. 사실은 나는 계속 힘든 거 참고 있다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잖아요. 근데 좀 아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짜증나 있으면 오래된 것이 지금 터진 거지.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 짜증이 바로 나온 게 아니야. 참다가 나온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고통은 어떤 거라고요? 상대적이라.
저 사람이 더 힘들다고 아무리 내가 큰 소리 쳐다가 얘기하다가 대화해보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 소리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불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틀림없이 내 잘못에 의해서 불편했다면 당연히 내가 할 말이 없는 거고, 오해에 의해서 불편함이 있었다면 풀면 되는 거고, 저 사람의 미스라면 저 사람 앞으로 오래가지 못해서 힘들게 살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관계 역량에서 상당히 좀 원만하게 살 수 있는 철학을 갖게 됐어요. 네, 공적 자료를 보면 이제 이게 제가 해왔던, 저는 학위가 없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책을 좀 잘못 읽어가지고, 유명한 사람 책 읽으니 학교를 안 다니더라. 그래서 나도 안 다니겠다 이랬더니 나만 그러면 됐어요.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힘들더라고. 그냥 뭐 공부 좀 하고 대학에서 강의 좀 하려면 뭐 자격 따지는 바람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든 이 교육 과정이나 이런 교육 과정들이 좀 가치가 있어가지고 대학에서 쓰려고 그러면 학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정교수 밑에 나를 주임 교수로 넣는 거야.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학에서는 나를 보고 이거 정말 이거 너무 뛰어난 거다 해가지고 나를 교수로 세우려는데 안 되는 거야. 학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총장이 나를 명예비 철학 박사를 준 거야. 또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 뭔 소리야 이게? 뭐 보통 1,500 정도 한대. 지금 나한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박사학위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여기 온 줄 아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소리 내가 학과는 쓰고 싶었고 그래서 그냥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학과를 만들고 들어갔더니 대학원은 이제 TO라는 게 있어요. 그 대학원에서 50명밖에 대학원 석사를 줄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의과로 막 몰려버린 거야. 다른 학과들 교수가 어쩌겠어요 이제. 이거는 잘못이 있다 없다가 아니지.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제 나를 막 뜯어보면서 뭐 잘못이 뭐가 있냐. 요 철학 박사 주고 교수를 세운 거야. 야 걸렸다 해가지고 요걸 갖고 막 교수들이 데모를 한 거야. 그 총장하고 나하고 둘이 쫓겨났어요. 둘이 쫓겨났다니까. 야 이런 걸 보면서 학위 없는 서글픔? 그래도 안 땄어 나는. 뭐 학위 준다고 별군데서 다 얘기 안 하겠어요. 저 같은 포지션이면 학위를 이래저래 주겠다고 해도 노 코멘트. 나는 절대 안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학위 없이 할 거고, 학위 없이 내가 얼마나 유명하게 잘할 수 있는지를 내가 보고 싶은 게 내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철학 박사 할 때 공적을 뭐 제출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출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제출했던 것들인데 아까 그 보신 거하고 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의 엔잡러, 저를 이제 슈퍼 엔잡러라고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때요? 슈퍼 엔잡러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